자, 이제 이 2부 우리 기로에선 한국 게임에 대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세 분 발제가 끝났고요. 제 오른편에는 우리 이장주 박사님, 그다음에 최재형 과장님, 그다음에 조소영 국장님 이렇게 세 분 같이 모셨는데요. 자, 일단 우리 패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앞에 이제 세 분 발제자들의 내용 포함해서 간략하게 한 2, 3분 정도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실제로 위기라고 그러는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기보다는 문제니까 고쳐라라는 지적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성장 단계에서 정체는 필연적인 결과들입니다. 어른이 되려면 사춘기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춘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게 잘 될지 못 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인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고 못하겠는 게 뭐고 우리는 좀 나누어 봐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좀 지적보다는 응원들이 좀 필요하고 정확하게 응원의 지점이 어딘지와 관련돼서 좀 구체화하는 게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측면들은 사실은 좀 이중적인 잣대들을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년 동안 성숙해 왔으니까 커왔으니까 좀 나름 이제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라 하면서도 지금 질병 코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규제가 됐든 보면 아직도 청소년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미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미숙한 지점이 뭐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TV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TV 가까이 보면 근시 걸린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TV를 가까이 봐서 근시가 아니고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TV를 가까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가 과학적이거나 질병이 돼서 안과 선생님이 고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게임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마치 게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이철호 변호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게 비단 게임뿐일까요? 과연 그럼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있고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성숙된 단계에서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문제들을 좀 발제하신 분 플러스 우리 옆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주 소장님께서는 이제 게임만이 문제였냐, 뭐 이전에 다른 이제 뉴미디어들이 등장했을 때의 항상 우리가 뉴미디어에 대한 포비아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일단은 우리 패널 분들한테 시간을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과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세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다 저희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서 저희 이제 게임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랑 굉장히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최승훈 이제 정책국장님 발제 관련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 300조라는 이번 정부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결국은 문제는 좋은 게임을 어떻게 많이 만들고 그 게임들이 많이 이제 내수 시장이 아까 좁다는 지적도 하셨잖아요.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 어떻게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게임을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사실 뭐 대작 게임이 없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트리플 A 게임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 이거는 사실 정책적으로 투자를 좀 늘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제작 지원이나 이런 작은 예산으로는 뭐 트리플 A 게임 지원은 사실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정책 금융을 늘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금융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최대한 많이 확보를
지금 정부안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 게임 관련해서는 이제 제작 지원 사업이 계속 돼야 되고, 지금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AI 시대에 사실 AI 툴을 사용하면 적은 인원이나 비용으로도 게임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I 전환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26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게임사들이 AI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디게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 김남걸 본부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인디게임 정의가 뭐 다양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정책적으로는 사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디게임이 인디펜던트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거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고, 그 성격, 뭐 마인크래프트처럼 뭐 자유도가 높다, 이거는 사실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자본에 의해서 그 이제 어떤 게임을 만들어라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든다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대 자본하고는 좀 차별되는 좀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인크래프트 같은 성격의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게임의 성격으로 인디 게임을 정의를 하면은 정책적으로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하게 어떤 성격의 게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거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이제 게임 제작을 인디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팀, 이런 뭐 구글, 애플 모바일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작은 게임이라도 얼마든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제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디 게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인디 게임 예산을 크게 늘렸고요. 경쟁 방식도 이제 기존 방식에서 좀 더 개선을 해서 경쟁 공모전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수한 게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개편을 콘재전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질병 코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문체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같은 정부 내에 이제 복지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발언이 굉장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사실 아까 이철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게임장에 도입하면은 진단받을 사람 많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이철우 회장님 포함해서 사실 저도 뭐 과거에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미 장관님께서, 최희영 장관님께서 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뭐 아까 이제 이철우 회장님 발표에서는 저희 입장이 신중 검토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신중 검토의 의미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문점들을 뭐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타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도입에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신중 검토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기가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중독에 대해서는, 중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뭐 발표 내용에 다 있었지만 대표적인 중독이 이제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 누구나 화학적으로 누구나 많이 하면은 중독에 걸립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술 센 사람이라고 해도 매일 술을 마시면은 중독이 되는 물질이고, 게임의 경우에 중독 물질이 아니고 행동적인 중독, 행동적인 이제 반복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것들이 같은 층위로 볼 수 있는가? 그러면은 e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게임을 하는데 왜 중독이 안 되는가? 이런 것, 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중독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좀 규명되기 전에는 이게 코드 도입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게임이 아니라 뭘 넣어도 된다. 사실 뭐 그 정의를 보자, 그 게임 이용 장애 코드의 정의를 보자면은 그것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 어렵고 자기 조절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운동 중독 걸린 사람 많습니다. 헬스 때문에 그 뭐 일상생활 어렵고 자기 몸 다치면서 헬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헬스 중독도 저기 만들어 주실 건지, 이런 게임 문제, 이게 게임이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조절할 수 없는 조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게임 자리에 뭘 넣어도 그 문제가 성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점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지 저희가 뭐 도입을 그때부터는 좀 검토를 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예, 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의적절하게 끊어주셨고요. 이제 세 분 발제자들의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도 하면서 이제 문체부 게임과에서 어떤 일들을 할지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방향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패널 분이신 우리 조수영 국장님께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조수현입니다. 제가 토론한 내용의 90%를 앞서 두 분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나머지 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의 한국 게임인데요. 우리 게임 산업의 특징은 역시나 그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기, 게임 산업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그 방향성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있다고 우리 협회 최승훈 국장님께서도 발표해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제가 저희 재단에 출연해 주시는 주요 기금사들 대표님들 한 번씩 뵐 기회가 있는데 오늘 토론회 나간다고 토론회 나가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요즘 글로벌 경쟁력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 뭡니까? 하고 그 대표님 중에 한 분 만날 기회가 있어 물어봤더니 약간 뜻밖에도 그 근로시간 규제라고 합니다. 52시간으로 묶여 있는 이 규제가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경쟁이 너무 격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이 게임 개발이라는 것이 특성상 그 우리 일반 제조업처럼 교대로 시프트로 교대 근무로 내가 그리던 그림을 다음 사람이 받아서 그리고 내가 짜던 코딩을 다음 사람이 이어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이어서 또 코딩을 교대로 시프트로 하고 할 수 없는 성질의 문화 산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발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측도 원하지 않고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데 법 때문에. 근데 물론 이해는 되죠. 이거를 풀어줬을 때 혹시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사측에 대해서 우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게임 산업의 근로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신입사원이라든지 이런 협상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은 원하지 않는 과로를 해야 되는 현실에 내던져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된 감시 감독 체계와 더 강화된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그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그 다른 유사한 어떤 직역에서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유연성을 허락해 주시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경쟁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디다 비유를 하면은 좋을까? 아마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뭐 선거 아닐까 싶은데요. 선거 운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해 놔버리면은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피가 마르실까. 근데 이게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뭔가 이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다음 그 김남걸 본부장님께서
그 발제해 주신 인디 게임 육성 부분입니다. 저희 재단도 그 지금 인디 게임 우수 인디 게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성공한 선배가 후배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출연하는 예산으로 하고 있죠. 몇 개의 기업이 특히나 인디게임 육성에 관심을 많이 갖고 후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그 열기가 넘치거든요. 그 젊은 후배들한테 멘토링 또 그 성공 경험을 이렇게 전수해주는 이런 뭔가 선배로서의 이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그 기금 출연이라든지 또 이 그 프로그램 마련에 참여하는 어떤 우리 게임 기업들의 그 인식, 그 사회공헌으로서의 인식이 좀 더 강화된다면 인디게임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이 게임이 이제 대중문화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이제 그 게임 융자협회 회장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 보는 게 믿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저희 뭐 사업 홍보 같아서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 판교에서 GXG라는 이제 게임 문화 축제가 성남시 주최로 있습니다. 1박 2일간 있는데요. 게임이 그 미술 또 음악 이런 문화예술 장르들과 만나는 지점뿐만 아니라 교육 또 시나리오 같은 뭐 문학 비평 이런 다양한 사회와 문화예술의 다양한 부문들과 만나서 얼마나 찬란하게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가. 정말 명실공히 그 우리나라의 그 주류 문화의 하나로서 게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우리 조 국장님께서 각별히 또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또 이야기 꺼내기 힘든 부분들까지 유연 근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디 게임 지원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바뀌는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굉장히 사실은 그 패널 분들 저마다 시간을 한 30분 1시간씩 드릴 만큼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세 분 발제해 주신 분들께도 제가 간략하게 한 번씩 좀 추가 발언, 정리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텐데 여기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우리 최승훈 국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지수,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제 위기와 도전이라는 그런 큰 그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컨센서스가 참 중요하다. 이 얘기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새 정부에서 게임인들 간의 컨센서스를 잘 이루어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그 공감을 얻기 위한 설명을 드리는데 거의 할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산업 정책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 조세현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탄력 근로제나 그다음에 재량 근로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한 그 제작비 세액공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왜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좀 공격적이고 특별한 정책들이나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센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게임 산업
산업뿐만 아니고 컨텐츠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 정책적인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 산업 정책이라는 거는 대충 그 제조업에서 하던 것들 비벼 가지고 그 컨텐츠 쪽에 이렇게 비벼 넣으면 효과가 있을 거고, 대신에 그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잘 될 거다, 아니면 그 성과를 인정해주면 잘 될 거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 산업이 지금 어떤 일시적인 그리고 한시적인 어떤 그 정체에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인 그 성장 지체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꼭 산업 정책적인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그 다음 얘기들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한 번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 전달 수단으로 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량근로제나 뭐 탄력근로제 같은 것들을 얘기하려면 그 굉장히 많은 부처에 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에 관해서 제작비 세액공제를 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부처나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소벤처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자원들, 그러니까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데 썼던 그런 자원들을 컨텐츠 산업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게 저희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그 게임 쪽에만 쫙 포커싱 돼 있는 그런 정책적인 거버넌스가 아니고 좀 더 통합적이어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협의해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부분들, 당장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한 2, 3년, 3, 4년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길게 보고 게임 산업에 관한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좀에 대한 컨센서스가 우선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것들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두 분 발제자분들께 짧게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나머지 이제 종합의 말씀 그리고 플로어의 질문들 한두 가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남걸 본부장께서는 이제 그 컨텐츠 진흥원에서 아마 꽤 오랜 세월도 보내시고, 게임 산업 진흥원 시절에도 저랑 여러 번 위층 아래층 내려왔다 갔다 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들고 오신 이 인디게임 육성 전략은 상당히 이제 큰 울림이 있었던 내용임에 틀림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문체부 과장 계시지만 K컬처 300조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게임이 선봉장이라고 하면서 인디게임 그 정도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K컬처 300조에 혁혁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살짝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기왕이면 의원님도 계시니 정부 단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인디게임 지원해가지고 K컬처 300조 달성 가능하냐? 인디게임은 소액 다건이니까. 예.
뭐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디 게임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당장 뭐 내년도 내후년도 목표를 바라보고 하는 게임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뭐 한 1,000억 성과내는 인디 게임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걸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 아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게임 쪽은 수출을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게 글로벌 서비스 직접 지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게임 더하기라는 브랜드 사업으로 알려져 있죠. 일반적으로 콘즈론이 하고 있는 해외 수출 지원 사업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열리는 글로벌 마켓에 한국 공동관을 차려서 참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유형 마켓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켓 나갔을 때 지원하는 뭐 이런 사업들을 아니면 호텔을 빌려서 하는 수출 상담회 이런 사업을 주로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게임 본부는 아주 독특한 일종의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전에서 유일한 정책 수단인데 게임을 해외 서비스 대부분 다 직접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는 필요한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번역비라든지 현지 뭐 로컬화 시키는 데 들어간 비용을 여러 가지 업체가 원하는 건 그냥 실제로 들어가는 실비의 일부를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굉장히 업계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연간 한 12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런 독특한 이제 정책 수단을 통해 가지고 해외의 수출을 확대시키는 걸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원한 과제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아마 한 2배 이상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3배 정도의 아마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정책 수단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우수한 게임들을 뽑아서 잘 관리하면 정책 정부의 이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국회 기대에 바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가지고 필요 없는 혹은 필요성이 조금 더 떨어졌다고 되는 부분을 감액시키고 정책 핵심 과제들에다 정책을 집중 투자하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출 구조 조정되는 거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생겼을 때 뭔가 그 사업의 그 당시 필요했었던 목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에 줄어든 부분들 저희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만약에 살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예산 국회 때 뭐 문체부랑 건전원이 열심히 들 테니까 뭐 국회에서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사실 오늘 다루는 주제 하나하나가 이게 거의 토론 한 꼭지 한 꼭지 될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끝으로 이초루 회장님께는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게임 BM 모델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사실 뭐 시장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왜곡되고 다소 이제 소비자를 기만하게까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데는 어찌 보면은 이용자들의 또 편식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양가성을 또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용자 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그리고 게임 산업 발전으로 해서 게임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야 할 곳이 있다면 어떤 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좀 짧게 정리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또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나중에 말씀 주신 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이용자와 업계가 어쩔 수 없는 그 대립 당사자의 구도에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이용자들은 뭐 고의적인 확률 조작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게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의도적으로 기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내용이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립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뭐 이 질병 코드 문제, 혹은 게임의 장르의 다변화 문제, 혹은 이용자의 어떤 반응의 예측이나 K게임의 저작권 보호,
뭐 그리고 세액공제, 그리고 심지어 아까 그 게임문화재단의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노동과 관련한 문제도 최근에 있었던 뭐 N사의 일입니다만 사실 이 파업을 한 노조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측을 지지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특성상 이게 라이브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노동자들의 파업이 그 라이브 서비스 되는 게임의 퀄리티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용자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떤 그 업계에서도 이 이용자들이 반드시 좀 우리 게임을 망치려는 혹은 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긴다기보다는 같이 좀 게임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 페이트 그랜드 오더나 우마무스메 같은 사례처럼 잘 이야기해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드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김승수 의원실이나 법무부나 문체부 의견을 드리면서 조사를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10개 미만이거든요. 8개인가 9개인가 그랬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게임법에 굉장히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막연하게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자유 규제로 그냥 묻혀지고 있던 어떤 기만들이 드러나게 된 반작용이라고 보지만 어찌되었든 게임 산업법이 급격하게 변화했던 만큼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좀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끔 어떤 템포를 좀 늦추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순간도 필요한데 그게 지금이 아닐까 해서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개인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주 짧게 드리면 그 문체부의 그 과장님한테, 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지금 저도 이제 읽어봤지만 그 지금 지원 전환 AI 제작 관련한 그 전환 지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니케나 백야극광, 신의 탑 등의 약간 사실 이용자들이 AI로 생성한 결과물 자체에 반감을 가지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로 만들었다라고 AI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결국 그 결과물이 뭐 일러스트가 됐든 아니면 성우의 목소리가 됐든 이용자들의 반발이 살 수 있다는 점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K-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상 아이돌 AI를 통한 어떤 아이돌 제작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걸 그 결과물을 좋아할지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 하나가 있고, 또 이제 AI 제작 지원 사업이 오히려 그 어떤 게임 업계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반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원 대상을 물론 이 페이크북이나 언커버 더 스모킹건 같이 AI가 잘 사용된 사례들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제작 지원 대상의 옥석을 잘 가려주시길, 단순히 이제 뭐 어떤 그 그림이나 음악 같은 그런 부분을 생성하는 거라면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 콘진원에 대해서도 그 지원 사업에 그 공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 봄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위원 중에 한 명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 제가 이제 P2E와 관련한 그 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는 게임위와 문체부는 P2E 게임을 차단하는데 콘진원은 이제 대부분의 블록체인 게임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그런 엇박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원 대상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나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협업, 긴밀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리 토론자 분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플로어에 한두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아유,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근데 우리 12시까지 대관인데 어떡하죠? 두 분만 받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자기소개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노경훈 이사입니다. 게임 질병화 대응 TF 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로에선 한국게임인데 저는 진정한 기로는 다음 달인 10월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게임 질병화 등재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질병 코드가 등재되는 것이 아닌 게임 산업과 문화를 말살할 수 있는 게임 질병화 코드 등재에 대해 이장주 소장님과 조소연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 팀은 이철호 회장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1인 릴레이 시위, 질병화 반대 포스터 배포, 반대 청원 등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게임 이용자나 협회 외부에서 반응과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끌어낼 수 있을까요? 문화의 조예가 깊으신 두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혹시 문체부 사이드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소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부 소수 몰입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라는 아주 추상적인 맥락으로 가지만 실제로 그게 도입되었을 때 이게 광고가 됐든 우리 이용이 됐든 혹은 전반적인 문화가 됐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그 뭐 문화와 관련된 향유나 이용과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뭐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게임 질병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 이 이슈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이게 게임계에 큰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게임계 전체 차원에서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걱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은 이 지금 논의가 지금 총리실 협의체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국민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제 판단에서 이 정부 내에서 의견 조율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제 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비공개로 그런 과정을 다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불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에서는 저희 이제 문체부에서 법령에 따라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장관님께서 국가통계위원이시고 또 부처 간에 협의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에서는 오늘 우리 이초루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처럼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환기를 하고 또 오히려 게임의 긍정적인 효용 또 문화로서의 어떤 새로운 자리매김 이런 뭔가 프레임을 부정적 영향의 대응이 아닌 긍정적 효용의 확산 이쪽으로 국민 일반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덧붙이실 말씀이? 저희는 예.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자, 사실은 아까 플로에 질문하신 분의 언짢은 말씀은 사실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토론회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발제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 조정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또 다른 자리에서 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갖든지 하는 아니면 포맷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에 발제 상당 부분을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김성애 의원님의 총평 말씀을 한번 청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시작해서 꽤 오래 했습니다. 중학교 때 울티마 3를 플로피 디스크로 했던 세대인데요. 예, 영어 공부는 다 울티마 3로 한글화가 안 됐었거든요. 예, 게임은 하고 싶은데 영어를 모르니까 안 되겠어서 제가 평생 단어장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울티마 3는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를. 다들 게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큰 범죄이고 중독인지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를 놓고 보면 저는 이제 성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종의 시기를 한참 거쳤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돈만 갖다 부으면 되는 줄 알고 막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규제 시기에 찬바람들 많이 맞으셨고 이게 무슨 여성과 게임의 이슈인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여성가족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게임 유권자들의 그 분노, 나를 규제하다니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고통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산업적 미래를 꿈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K컬처 300조 게임 안 하면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이 엔터테인으로서 뭐 이렇게였지만, 오늘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최종 국장님 저 계속 쳐다보면서 산업 하시던데 이 게임 산업이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어떻게 위치하게 될 것인가가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정치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여야가 같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요. 여당하고 야당하고 같이 잘 논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하고, 제가 예결특위에 있으니까요. 예, 본부장님 예산을 못 지키게 되면 연락을 주십시오.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젠 성인으로서의 게임 산업과 함께 잘 풀어서 이 산업이 정말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보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을 많이 아껴 써도 한 10분 정도 오버가 됐는데 저도 좌장으로 맺은 말 좀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캐대헌 하면서 우리가 K게임의 시작은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이런 주장을 제가 여러 번 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이철우 변호사께서는 배틀그라운드 때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토론 자리에서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이용자 단체에서도 와 계시고 기자님들과 또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현장에서 와 주셨을 것 같은데, 게임은 이제는 뭐 문화다, 예술이다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저는 이제 국가 미래 산업이자 저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어찌 보면은 척후병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처럼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런 컨텐츠들이야말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다음에 지역 청년 일자리를 살리는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 그 대학들에서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라이즈 사업 같이 수백억씩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데 조금씩만 지원을 해 준다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대학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아주 시작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캐대헌의 열풍이 저는 갑자기도 또 걱정도 됩니다. 살짝 기시감이 드는 게 2, 3년 전에 메타버스 열풍이 그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가졌다가 사그러드는 이런 현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게임 연구자로서 한 말씀을 올리면 이거를 이제 온보딩 효과라고 합니다. K-팝, K-컬처의 전 세계인들이 살짝 탑승을 시작한 이 시기이거든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K-팝, K-컬처에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시점이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저희는 이제 레귤라 사용자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K-팝에 다시 한번 들어오고 K-컬처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하고 한국에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이러한 전 세계 K-컬처의 탑승을 제대로 이끌어줄 일, 그 척후병이 우리 게임 산업이다, 게임 문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기로에선 게임 한국을 르네상스 게임 한국으로 다시 만들 그러한 시작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